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불법과 의학의 눈으로 보는 건강의 지혜, 저자는 이케다 다이서코입니다. 제16장 위장병입니다. 위에 생기는 병은 마음의 병, SCI 회장. 이제부터는 위장병이군요. 우리 주위에는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에 생기는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의 상태가 잘 반영된 장기가 바로 위입니다. 우에가시 선생은 위장의 전문이시지요. 독자 여러분을 위해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에가시 닥터부 서기장 잘 부탁드립니다. 여름은 정말 위장 상태가 좋지 못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SCI 회장, 차가운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지나친 냉방 또는 춥게 자는 것 등이 원인이겠지요. 우에가시,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우면 위장의 작용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모리타, 그렇다면 여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선조들의 지혜로군요. 물론 영양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만. SCI 회장, 자주 위가 아프다, 더부룩하다, 몸이 무겁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에이가시, 대부분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또 위염 혹은 위나 십이지장에 궤양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SCI 회장, 위염과 위궤양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에이가시, 간단히 말해서 위염은 글자 그대로 위 안에 생긴 염증입니다. 위의 점막이 짓무르거나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궤양은 위의 점막이 심하게 깎인 상태입니다. SCI 회장, 위장병 가운데 가장 흔한 병이 위염입니까? 도요쿠, 예, 위염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SCI 회장, 어떻게 다릅니까? 우에이가시, 급성 위염의 대부분은 진통제나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것에 비해 만성 위염의 대부분은 위의 점막과 점막 사이에 사는 파이로리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세균 때문에 생긴다고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자학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SCI 회장, 그러면 위궤양만의 독특한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에이가시, 공복 시에는 명시부근이 아프다가도 식사를 하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식후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모리타, 위궤양이 심해지면 입으로 피를 토하거나 코르타르처럼 검은 변이 나오기도 하지요. SCI 회장, 일본인은 위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아프면 위암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에이가시, 예.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가벼운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다. 도요쿠, 암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간단히 말해서 위암은 위 점막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여 이상하게 증가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위염이나 위궤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에이가시, 위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증상이 있다 해도 위염이나 위궤양과 똑같습니다. SCI 회장, 스스로 판단하면 위험하겠군요. 모리타,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SCI 회장, 위하수도 질병입니까? 우에이가시, 위하수는 병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마른 체형의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체질적인 병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단지 위장의 위치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는 감정의 공명상자, 심장병으로 위가 아픈 경우도 있다. SCI 회장, 위장병이 아닌데도 위가 아플 수도 있습니까? 우에이가시, 예, 담석증이나 췌장염 등 소화기 계통의 질병 외에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에 걸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CI 회장, 전혀 다른 병이 감추어져 있다니 무섭군요. 우에이가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원래 위가 약하니까 라고 지레짐작하여 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위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군요. 모리타, 도요쿠, 그만큼 위장은 심신의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SCI 회장, 마음이 어떠한지도 금방 위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는 마음의 반사판이라거나 위는 감정을 표현하는 공명상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당초 일본어에도 배를 마음 그 자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를 결정한다. 고 말하면 마음을 결정한다는 뜻이고, 배에 넣어두기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리타, 배가 시커멓다도 있습니다. 엉큼하다, 도요쿠, 배가 일어선다, 화가 난다도 그렇습니다. SCI 회장, 배가 일어선다에 일어선다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나서 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에이가시 선생, 화를 내거나 안절부절 못하면 위에 영향이 크겠지요. 스트레스도 위궤양의 원인, 분노나 불안감에 위의 활동은 저하, 우에이가시. 사실 그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생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노나 공포, 불안 등은 위의 작용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위벽의 혈관이 넓어져서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지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자율신경이 혼란에 빠져 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SCI 해장, 그런 상태가 거듭되면 심할 경우 위궤양으로 발전합니다. 우에이가시, 그렇습니다. 위궤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위액이 위 자신까지 소화한 상태입니다. 도요쿠, 듣기만 해도 아픈 것 같군요. 우에이가시, 위액은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만약 위액을 손바닥에 떨어뜨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물집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째서 위 그 자체는 그 강한 위액에도 녹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리타, 옛날 소설에서 세상 그 무엇이든 녹일 수 있는 약을 발명한 박사가 그 약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결국 발명은 실패로 끝난다는 이야기처럼 말이지요. 위의 방어와 공격의 균형, 우에이가시, 사실 위의 내부는 점액이라는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것이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이는 위액을 사용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SGI 회장, 그야말로 생명의 묘입니다. 인체라는 소우주는 절묘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라는 말을 들으니 문득 모순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떠오릅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에서 한 남자가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창은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세상의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있다고 사랑삼아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에서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창과 방패를 팔던 남자는 적당히 둘러댈 말이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요. 이처럼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말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위액이 창이고 점액의 막이 방패입니다. 평소에는 방패인 점액의 막이 강하지만 창인 위액이 더 강해지면 위궤양이 걸리게 됩니다. 우에이가시, 그렇습니다. 창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위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상가다. 그리고 방패가 약해진다는 것은 점액이 나오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 점막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부분을 창이 공격하여 궤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신 대지진 후에 위궤양 급증, 모리타, 위장의 정상적인 활동에는 자율신경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요쿠, 한신 대지진 후 2개월 동안 피를 토하는 등의 위궤양 환자가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스트레스가 되어 궤양을 만든 것입니다. 모리타, 그 반대로 따뜻한 격려의 말에 병세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욕이 없어 위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아무 걱정 마십시오. 가벼운 위염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걱정이 사라져 그 증상까지도 말끔히 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에이가시, 이와는 반대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당신의 위장이 이상하군요 라고 암시적인 말만 해도 위액이 2배로 늘어났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SCI 회장, 역시 스트레스에 지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살아있는 이상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개를 보고 무섭다고 도망가면 그 개는 당신을 쫓아옵니다. 고뇌도 피하려고 하면 더 끈질기게 당신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고뇌를 똑바로 응시하고 당당하게 맞서면 스트레스에 지지 않고 용감하게 투쟁한 만큼 자기 자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요쿠, 스트레스를 이용하는 플러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파이로리 균도 관계, SI 해장, 스트레스 외에도 방어와 공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에이가시, 아까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입니다. 이 균은 위염과 위궤양 등의 위장병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I 해장, 얼마나 지독한 균이길래 그 강한 위산에도 견딜 수 있습니까? 우에이가시, 헬리코박터균은 요소에서 알칼리성 암모니아를 만드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효소로 자기 주위의 위산을 중화시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요쿠, 헬리코박터균이 만드는 암모니아는 위의 점에게도 영향을 미쳐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SGI 해장, 위의 상태를 잘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에이가시, 먼저 식생활 측면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잘 씹어서 먹는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약간 모자란 듯한 식사 등입니다. 도요쿠, 아침을 거른다거나 밤늦은 시간에 먹는 야식은 소화 흡수 작용과 배설 리듬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SGI 해장, 옛날에는 배탈이 나면 죽에 매실장아찌를 곁들인 메뉴가 최고였습니다. 정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에가시, 네. 위의 작용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죽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밥을 먹을 때처럼 잘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SGI 해장, 역시 잘 씹는 것이 중요하군요. 우에이가시, 그렇습니다. 잘 씹어서 잘게 부수어진 음식이 침과 충분히 섞이면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원활하게 작용하므로 위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또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약간 적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SGI 해장, 증상이나 연령에 따라 주의사항도 달라지겠군요. 모리타,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위산이 감소하고 타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작용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요리는 싱겁게 하고 찌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하여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에이가시,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소화가 잘 될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걀은 완숙보다는 반숙 쪽이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도요쿠, 증상이 심할 때나 의사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경우는 예외지만 달걀, 우유, 고기, 생선 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에이가시, 담배, 강한 향신료 같이 자극이 강한 것 등이나 과음은 피하는 쪽이 현명합니다. 커피도 많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모리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자숙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겠습니다만 SGI 해장,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곤란을 즐길 정도의 강함을 스트레스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인간, SGI 해장, 위장은 나쁘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약국에서 파는 위장약이나 소화제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에이가시, 갑자기 배가 아플 때 먹는 약이라면 그다지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령 가벼운 증상이라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마음에 걸리면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 원인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SGI 해장, 나스메 소세키 작가도 위가 약해 고생한 것 같습니다. 나는 고양이 라는 작품에는 쿠샤미 선생, 고양이 주인이 선천적으로 약한 이를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도 위장병에 매우 잘 듣는 약이 개발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위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과 함께 역시 스트레스 같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커다란 열쇠가 아닐까 합니다. 도요쿠, 그렇습니다. 일과 휴식을 구분하는 등 자기 나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SGI 해장, 전에
고 르네 디보스작 박사, 미국 세균학의 일반자와 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3년 11월 박사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스트레스도 고민도 없는 생활을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게으른 자의 꿈에 불과하다. 인간은 싸우도록 선택되어져 있다. 위험의 한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혼의 법칙이므로 그것이 또한 인류의 숙명인 것이다. 건강이라는 환상. 인생은 투쟁이다. 그렇다면 공경을 오히려 즐기며 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 배를 결정하는 것.